네, 안녕하세요. 모토의 박병규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차 안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저는 지금 이제 르노 삼성자동차에서 이제 주최한 이 르노의 새로운 이 전기차 모델 조에의 시승 행사를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르노 조에는 이제 2016년쯤 이제 출시가 된 이제 르노 자동차의 순수 전기차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르노 자동차가 전기차를 만들었다. 뭔가 좀 이제 연상되는 그런 기업이 하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철수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닛산에서 이제 개발한 이 2세대 리프를 설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차가 바로 이 르노 조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르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생산하던 이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그 양산차를 가지고 이제 컨버전을 한 그런 형태에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르노 조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100% 전기차로서 설계되고 또 개발된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르노 조에 천천히 이제 타보면서 또 이제 어떤 차인지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기차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한 B세그먼트급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소형 해치백의 스타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르노에서 생산되는 한 클리오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크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르노 조에의 외관 디자인은 그런데 클리오라든가 아니면 뭐 메간 같은 그런 다른 르노 자동차의 외관 디자인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르노의 그 승용 라인업의 그런 디자인을 아주 그대로 따라가진 않고 이 조에만의 좀 차별화된 그런 디자인적 특징을 갖도록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들 사이에 섞여 있어도 크게 튀지 않는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아주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마른 목골의 이제 테일램프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마른 목골의 테일램프 중앙을 이제 가로지르는 이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또 시퀀셜 타입의 그런 점등 방식을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좀 이제 고급스러워 보이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해져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국내에 출시된 이제 XM3의 인테리어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돌출되어 있는 이 세로형 이 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 이제 아주 수평 기조의 그런 대시보드 디자인까지 XM3를 연상케 하는 부분들이 꽤나 많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르노 조에는 현재 이제 136마력의 최고 출력과 25.0kgm/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전기 모터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모터는 또 현재 이 차의 이제 바닥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대용량의 이제 배터리 팩을 통해 이제 전력을 공급받게 되는데요. 최대 주행 거리는 이제 국내 기준으로 309km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기 때문에 차는 아주 조용합니다. 보통 이렇게 만약 이만한 차에 이제 내연기관이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저도 지금 경차를 타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실 경차랑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그런 이제 정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르노 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잖아요. 자동차에서 가장 많은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이제 엔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조용하고 쾌적한 그런 승차 환경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이렇게 넘었을 때 보면은 차가 굉장히 아주 든든하게 이제 반응을 해주는 게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스펜션 설계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이렇게 좀 탄탄하게 이제 세팅을 해두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자잘한 요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다소 좀 불편함을 줄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작은 차체 안에서 또 이제 좀 무거운 배터리를 또 바닥에 싣고 있는 만큼 또 어느 정도 서스펜션이 좀 단단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르막 구간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오르막 구간에서도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정말 1도 들지 않습니다. 일단 이 전기 모터라는 물건 자체가 이제 구동 첫 출발 시에부터 이제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힘차게 이제 나아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이 전기차 조용하지만 강하다 이런 말을 정말 문자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기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가속 페달을 이렇게 꽉 밟고 있어도 이 모터 들어가는 소리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확 심하게 이제 느껴지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의외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르노 조에를 시승하면서 굉장히 또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운동 성능입니다. 이 르노 조에 거의 르노 클리오보다도 약간 더 작은 그런 몸집을 가지고 있는데 단단하게 이제 노면을 붙잡는 그런 느낌이 이 체급을 약간 좀 뛰어넘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을 안겨줍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저는 뭐 사실 거의 불안감을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 노면에 딱 붙어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제 타이어 성능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또 타이어 성능을 높인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이제 주행거리가 짧아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렇게 또 날렵한 이런 운동 성능을 또 보여주면서도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이 스티어링 시스템이 다소 좀 헐겁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일상에서 사용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가볍게 이제 세팅을 해주는 편이 좀 낫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한 조금만 더 조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 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개념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D레인지에서 뒤로 한 번만 더 당겨주면은 이제 B레인지라는 그런 레인지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 지금 브레이크를 하나도 안 밟고 있는데 차가 알아서 이제 속도를 확 줄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약간 엔진 브레이크,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강하게 이제 회생제동을 걸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싶으면은 이렇게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서 속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좀 서야겠다 싶으면은 바로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면 바로 이제 감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그 놀이공원에 있는 게 범퍼카 같은 거의 그런 느낌으로 차를 운전할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페달 드라이빙에 대해서 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원페달 드라이빙이 실제로 가능하려면은 이 차가 완전히 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르노 조에 같은 경우는 차가 완전히 이렇게 서지를 못해요. 그냥 꼭 이렇게 종단엔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차가 서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다 대고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지금까지 이제 르노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 조에를 이렇게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 르노 조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내실이 탄탄한 그런 전기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인 패키징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르노 조에는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르노 조에가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4천만 원이 채 안 되는 이제 3,995만 원에서 이제 4,395만 원까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은 거의 이제 뭐 국산 차하고 비교를 했다고 쳐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도 하거니와, 또 일부 차종에 비해서는 거의 뭐 수백만 원 이상 그렇게 또 저렴한 그런 가격대를 또 형성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보조금들 있죠. 그런 것까지도 잘 챙기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거의 내연기관차에 상응하는 그런 가격에 이제 전기차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이 시승 영상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시승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